배당률이 높을수록 락바텀 추정이 낮아진다. 강의를 듣고 강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강의는 버스 캠퍼스에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튜브를 건너온 게 아니야. 이거는 진짜 멀리서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일단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배당을 알면 바닥을 알 수 있다. 요걸 맨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락바텀이라는 게 주가 바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면 더 안 빠져,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고는 지금 질문 자체는 배당률이 높으면 락바텀이 왜 낮아지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배당으로 예상 주가를 구하는 방법. 근데 배당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실적으로 예상 배당을 구하는 방법.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적으로 예상 배당을 먼저 구하시고,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얼마 배당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예상 주가가 어느 정도냐, 요렇게 구해야죠. 요렇게 구하면서 그 다음부터 매수 매도 전략을 어찌 수립할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경제는 수학이다 그러는데 돈은 다 수학이에요. 저 별풍선을 10개 사면 얼마예요? 1,100원이지. 그럼 100원은 왜 붙어요? 1,000원 아니에요. 그거 세금.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략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뭐 수수료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미국 주식 샀다 팔았다 할 때 환율도 생각하는 게, 그게 다 전략이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예상 배당을 구하는 방법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봅시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예상 배당을 어떻게 구하느냐? 얘가 최근에 20% 정도의 배당 성향, 25% 정도의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네. 요 배당 성향에 대한 이해가 먼저 붙으셔야 됩니다. 요 배당 성향에 대한 이해는 100% 정확하진 않지만,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번 돈이 있어요. 주당 순이익이라고. 그걸 우리는 EPS라고 기록을 하죠. 요거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맨날 말씀드리는데, EPS 곱하기 요 배당 성향을 요거 두 개를 딱 곱하면은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은 요 배당금이 나와요.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우리가 계산하는 법, 요렇게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는 이거 너무 쉬워요. 주당 순이익 EPS는 사업보고서에서도 나오고 재무제표에서도 나오고, 모든 기업의 핵심 첫 번째는 EPS입니다. 그리고 요거에 주당 순이익이라고 부르는, 한 주당 가치라고 부르는 EPS에다가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배당으로 주냐라는 걸 계산하면은 요게 나와요. 우리는 배당금만 생각을 하지만 그 밑에는 요 과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배당 성향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정하지 않은 기업이 너무 많아요. 배당 성향이 일정하다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요 소위 말하는 버는 돈이 늘어날 때마다, 이게 플러스가 될 때마다 배당도 같이 플러스가 된다. 그리고 배당이 플러스 되는 그 비율이 명확하게 같아진다라는 게 배당 성향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규칙이 서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여기도 현대차도 보면 55% 줬다가 26% 주잖아.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요때는 돈을 좀 못 벌었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배당을 좀 더 줬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리노공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기업은, 이 기업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HBM 테마, 그 다음에 AI 테마 타가지고 엄청 비싼데, PER 30배, PER 35배면은 엔비디아보다 비싸요. 엄청 비싼데도 제가 이걸 탑픽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기업은 정말 쉬워요. 투자하기가. 뭐냐 그러면은 번 돈의 약 40%를 배당으로 지급합니다. 얘는 보시면은 우리가 예상이 돼. 그냥 이번에 실적이 얼마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배당 얼마로 받을 수 있겠네요. 이번에 실적 얼마 나올 거고요. 이번에 배당 얼마 나오겠네요. 이번에 실적이 얼마가 나올 거고요. 배당이 얼마 나오겠네요.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은 배당 성향이 일정하니까요. 이걸 일정한 유지해 주니까, 유지하는 기업이니까. 그럼 얘는 실적이 업황이 안 좋아. 그럼 주가 좀 빠지겠네. 업황이 좋아. 주가 오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 배당 성향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거고, 국내에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국내에는. 최근에는 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 배당 성향 자체가 마음에 드는 기업도 많이 없고, 번 돈에 얼마나 배당을 줘야 되냐? 글로벌 스탠다드 말씀드리면은 미국 기준으로는 이게 70% 이상입니다. 중국 기준으로는. 중국도 이게 50%가 넘어요. 공산주의잖아. 그리고는 동남아 기준으로 보셔도 동남아도 이게 35%가 넘어요. 국가마다 다르긴 한데. 근데 한국은 평균 배당 성향이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이 없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상장사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10% 안 나와요. 미국 빅테크는 안 주는데 그러는데 빅테크 다 줍니다.
빅테크들 특히 애플 기준으로 애플은 90% 정도 줘요. 많이 줄 때는 100% 넘겨서 준 적도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 주주환원 내준 적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미국 빅테크들은 배당 별로 없잖아요. 미국이 무슨 배당이에요. 배당은 낮게 주죠.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합니다. 요거 두 개를 배당과 소각을 합쳐서 총 주주 환원율이라고 부르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애플 맨날 제가 방송 나가가지고 제가 우리 방송하면서도 맨날 그러지. 애플 주주 환원 반만 따라가면 된다 우리나라. 애플 이거 배당 0.6%밖에 안 나오는데요. 아니라니까. 자사주 소각을 매년 3%씩 때린다니까 얘들은 자사주 소각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주식 발행 숫자거든요. 매년 계산기 두드려봐요. 매년 2-3%씩 줄입니다 애들. 매년 주식이 이렇게 줄어. 이 얼마 안 돼 보이죠? 3%씩 줄입니다 애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주식들 배당 1% 배당 1.5%다. 왜 사냐 말씀드리는 이유도 애플만 사도 배당이 3%씩 나오는데 뭐 한다고 이거를 우리나라 걸 사냐. 번 돈에 얼마? 번 돈에 적어도 그쵸 한 25% 정도면은 적게 주는 건 아니야. 4분의 1을 주는 거니까 번 돈에. 그러니까 4분의 3은 뭐 하는데? 회사에 쌓아놓잖아. 쌓아놓고 뭐하냐? 가끔 공장 짓고 가끔 이제 법인 건물 올리고 그게 다예요. 그럴 건 뭐 한다고 상장을 해놓냐고. 지들끼리 그냥 경영하면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저평가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옛날부터 강조한 게 배당 보고 투자하세요. 주주환원 보고 투자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실적으로 예상 배당을 구하는 방법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뭐가 중요하냐? 결국 EPS, 성장률, 그리고는 배당 성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 얼마나 버냐. 한 주, 그러니까 버는 돈을 총 발행 주식으로 나누면은 도대체 한 주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그리고는 요 성장률이라는 건.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에 얼마나 더 벌 거냐. 그리고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번 돈 중에 몇 프로를 나한테 배당으로 줄 수 있냐. 몇 프로를 나한테 주주 환원으로 줄 거냐. 여기에는 배당과 소각을 둘 다 합치셔야 돼요. 자, 요렇게 보시면은, 실적으로 예상 배당을 어느 정도 구했어. 그 다음으로 뭐 합니까? 배당으로 예상 주가를 어떻게 구하느냐. 역산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산수예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배당금이 4,000원입니다. 그리고는 지난 5년간 평균 배당률을 구해보시면은 여기 만약 예를 들어서 3%였어. 이 기업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지금 대부분은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100 나누기 3 곱하기 4,000원. 그 목표 주가는 13만 3천원이네요. 요렇게 나와요. 뭔 소리예요? 뭐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친절하게 말씀드리면은 평균 배당률 나누기 100을 하세요. 그리고는 곱하기 배당금을 하세요. 그러면은 목표 주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이게 평균 배당률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기업의 소위 말하는 그 섹터별로 그리고 그 기업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평균 배당률 최근 5년 평균 딱 놓고 보시면 한 5% 나와요. 코로나 전후 다 포함하면은 한 5% 정도 나옵니다. 평균 배당률이. 그리고는 현대차 같은 경우 딱 놓고 보시면은 평균 배당률이 한 2.5에서 3%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평균 배당률이라고 부르는 100 나누기 평균 배당 이거 잘못했네. 쏘리. 나도 이렇게 쓰면 잘못한다니까. 요렇게 미안해. 100을 나눠야지. 그렇게 계산기 두드려 놓고 쓰는 건 잘못 쓴다. 계산기 두드려봐야 이해가 된다니까요. 계산기 두드려봐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은행을 기준으로 이렇게 평균 배당률을 5%로 잡으면은 요거의 질문 자체가 이거잖아요. 이거를 3%로 잡을 때보다 5%로 잡을 때는 왜 이게 주가가 더 낮게 설정되냐. 100 나누기 5 곱하기 4,000원. 이러면 8만 나오죠. 목표 주가가 도대체 이거는 왜 5%를 기준으로 하는데 얘는 8만 원이고 3%를 기준으로 하는데 얘는 13만 3천 원이냐. 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요 계산 공식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 산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나쁜 놈이 될 수 있는데 요거죠. 요게 우리가 목표 주가 혹은 락바텀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배당률이 3일 때와 5일 때예요. 5로 나누면 작아지잖아. 3으로 나누면 5로 나눌 때보단 커지겠죠. 그러니 목표 주가가 목표 배당률이 높아지면은 목표 주가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 진짜 간단한 산수거든 이거. 이건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 보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 이제 매수 매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 전략 수립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보셔야 되냐 그러면은 결국 시황. 올해 시황 어떠냐? 올해 실적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뭐냐 이건 피옥은 글로벌 비교 기업의 주주 환원도 같이 보셔야죠. 혹은 주주 환원 혹은 이 성장률을 같이 보셔야지. 그러니까 피옥은 그런데 이 피옥은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황도 보셔야 되는데 이 시황에서 글로벌 시황을 같이 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네이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은 구글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요겁니다. 한미 반도체 좋습니까 그랬을 때 이거 ASML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랑 같이 봐야 되는데 결국 그 시황에서 그 다음에 또 뭐 보셔야 돼. 그리고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가격 비교를 하셔야 돼요. ASML이 한미반도체보다 더 싼데요. 이걸 서로 비교를 해야죠, 이거를. 그러면서 나는 한미반도체를 살 거냐, 아니면 ASML에 투자를 할 거냐, 내가 엔비디아를 살 거냐, 하이닉스에 투자를 할 거냐, 애플을 살 거냐,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거냐, 구글을 살 거냐, 네이버에 투자를 할 거냐, 그걸 지금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애기 기저귀 비교하고 분유 비교하고 자동차 옵션 비교하면서 자동차 브랜드마다 가격 비교하고, 그럼 BMW 5 시리즈가 지금 6,800만 원인데 이 클래스는 지금 7,300만 원인데, 근데 나 뭐 사지? 나는 그래도 구글보다 네이버인데, 나는 그래도 BMW보다 벤츠인데, 그거 비교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걸 비교를 해야 돈을 때려박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매수매도 전략이 마지막에는 요걸로 이제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배당률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배당률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배당률 vs 비교를 같이 하셔야 돼요. 배당률 vs 예금 금리, 예금 이자율, 혹은 예금 또는 적금 이자율, 이거랑 비교하셔야 되고, 이거는 개인 관점에서, 더 큰 관점에서는 채권 수익률 vs 배당률, 이렇게 비교하셔야지. 금리라고 부르는 그게 예금 금리냐, 적금 금리냐, 채권 수익률이냐, 미국 채권 수익률이냐, 한국 채권 수익률이나 다 달라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배당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과거 5년 평균 배당률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래도 그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값이 다 다르거든. 그래서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업황, 시황, 요 글로벌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 정확한 공식보다는 뭘 찾으셨으면 좋겠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촉을 세우셔야 돼. 그거에 대한 감을 세우셔야 돼. 이 정도면 살만해라는 감을 세우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사의 현재 배당률이 5%가 나옵니다. 근데 A사의 평균 배당률이 3%가 된다면 A사의 주가는 싼 것으로 판단이 된다. 반대로 배당률이 1%면은 평균 3%보다 작음으로도 현재 비싼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사람마다 이게 기업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냥 정답이 없어. 이거 기준대로 가면은 주식이 뭐 한다고 맨날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지. 이거에 대해서 롱숏 판단이 다 다른 거고, 업황에 대한 시향에 대한 판단이 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는 요새 많이 말하죠. 채권이 흔들려서 주식이 흔들린다. 여기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이해되고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술술술술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투자에서 잃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침마다 이제 태피셜도 보고 한경도 보고 3%도 보고 맨날 시황 보는 거지. 주가가 더 좋은가, 파월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금리는 언제 내려갈란가. 그 얘기를 하는 게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게 내 돈이 되는 얘기라서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맨날 진료도 맨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항상 그냥 있어야 돼요. 이게 주식 FM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그다음부터는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찾으셔야지. EPS가 중요한 건 알겠고 배당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난 그거는 모르겠고 나는 한미반도체 단타 칠 거야 이러면은 그치 단타 치시면 돼.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이야. 야 나는 그건 모르겠고 야 주식은 신성이지 난 여기서 단타 칠래 그러면은 그건 이거 여기 하시면 돼.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 정도의 그 변동성은 있어야 주식이라고 생각한다. 오케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게 사람의 선택이다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베이스를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있어야 뻘에 빠져도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가 많이 나도 정신 차리고 다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고 완드 달량도 그렇고 아까 전에 누가 또 팬가입했던데 5930 친구 주식 처음 시작하는데 이 방법 보면서 공부하면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 제 방송을 듣고 벼락부자는 못 돼도 벼락거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방송은 진짜 그냥 안전하게 돈만 안 잃어버리고 계속 그냥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벼락부자는 못 만들어드려요. 벼락거지는 면하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 방송이 지금 1000명 넘게 보고 계시는데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단언컨대 반까지는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지금 1200명이니까 한 400명 정도는 어디 가서 돈 이빠이 깨져보고 리딩방에 돈 털려보고 그 다음에는 손절을 여러 번 쳐가지고 이제 지금 주식은 도박이다라는 걸 느끼고 내 방송은 계좌 50% 이상 불달라서 요새 미치겠어요. 왜 박살났어요? 뭐 샀길래? 뭐야? 테마주 아무튼 그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돈을 잃고 그 돈에 한이 져가지고 오신 분들이 적어도 3분의 1은 된다. 한이 져서 매일매일 밤에 그냥 제 방송 보면서 한풀이하고
돈 벌려고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3분의 1은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슈퍼맨 걷는 날, 저요? 이러는데. 과일 트럭형, 박살나고 여기 왔다. 전 안전을 좋아해서 자주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 안전 제일이에요. 저도 이제 맨날 주식도 안전하게, 운전도 안전하게 과속하고, 방송도 그 딱 잘리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막 말하고, 예. 안전한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재미있게 살아야 되고, 안전하게 살아야 되고. 그 두 개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 요거는 배당률이 중요한 이유.